이제 뭐 노동운동 때려치고 정치한다면서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빌렸으면서 2조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국감장에서 나왔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홍범규 새누리당 후보를 불과 170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건을 최초로 입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의 문호조 전략을 총체적으로 담은 문건은 이번에 처음 공개. 삼성을 위한 국가입니까? 삼성을 위한 금융위원회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한마디로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노동계약 쓰나미입니다. 왜 이 사회에서 고액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에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임금 다 받아갑니까 왜?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다스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고요. 명백한 자금 세탁이며 국정원 직원 자녀부터 금융감독원의 임원의 자녀, VIP 고객 자녀는 물론이고 모 대학 부총장, 모 병원 원장, 기업 간부, 너나 할 것이 다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대가성 채용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론스타는 자백했는데 정부는 은폐했습니다. 론스타는 조작했고 정부는 공모했습니다. 20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 론스타 국부유출 사건은 국제 투기자본과 경제 관료들이 결탁해서 저지른 거대한 금융비리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하고 판매한 기업과 화학물질을 관리해야 하는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문제에는 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한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지금 이게 그렇게 한가하면 됩니까? 생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절반의 국민의 숙명이에요. 역학조사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알고리즘에도 심해 할증이 붙어요? 영업손실을 다 카카오에서 파악하고 있잖아요. 기사들이 일일이 신고해야 됩니까? 카카오가 능동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죠. 다른 브랜드 로고를 단 택시를 신고 카톡방 센터까지 운영하면서 신고시켜서 추적해서 콜을 차단했다고 하는데 심판이 선수도 하고 선수가 심판도 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산으로 가는 4대강 사업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녹색입니까? 회색입니까? 이해람 중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군조직에 그 누구도 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가올 국정감사때 책임을 분명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있는 거 맞죠? 노동자들만 불러다가 건폭이니 조폭이니 이렇게 하니까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장인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텔레비 보고서 완전히 그냥 무슨 어디 흉악범처럼 매도돼 있으니까 진짜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했다고 그래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깡통 전세 피해 사망자입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고등학교 때부터 공단에 다니면서 자력으로 전셋집을 마련했지만 엄마한테 2만 원만 빌려달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종론관에 들어서면서 세 번째 사망자 속보가 떴습니다. 양당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긴급한 민생 입법은 서둘러 처리합시다.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휘말리는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는 우리 국토위원들도 밤새서 심의하면 안 됩니까?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제가 오랜 노동운동을 뒤로하고 정치일에 들어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울분에 반응하는 정치를 위해서였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국제는 36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습니다. 우리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시는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 국회에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가 그리고 노동과 녹색의 의제가 또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데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만 뒤져서 되겠습니까? 이 국회에 소녀상을 세웁시다. 우리가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권은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 속에서 진뭉개진 민주헌정 질서를 반드시 세워내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92만 원 92만 내셨어요. 원.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봐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네.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한 800만 원 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이렇게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오히려 부유층에게 좀 더 고통 분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책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님이 요즘 흔한 말로 노동관은 매우 꼰대스럽다. 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대 그래서 바로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대국민 갑질입니다, 장관. 최소 이해 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제기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일가 보유하고 자기 정체만 몰두하는 장관 모습에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투명하게 밝혀야 될 책임이 야당 의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될 국책사업의 근거와 정보를 은폐하면 장관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고와 원고가 바뀐 것 같아요. 누가 왜를 밝히지 못하면 그거는 주무장관으로서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마음 먹고 내리치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은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듬으라고 준 권력입니다. 끝내 국민을 이겨먹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말 유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곤봉과 수감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주의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활동 영역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범죄하는 게 그 핵심 요체입니다. 노동법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우선에 적용하는 거죠. 노사법치주의보다 노사민주주의가 앞서는 것이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노사관계는 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저울로 다룰 문제예요. 법적 대응만 있지 대화 중재가 없어요. 진압은 있어도 협상은 없어요. 노정 대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대미문의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안전이 과학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됐죠. 안 됐다면은 방류를 절대 반대하고 검증된 이후에 우리가 방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일본을 걱정합니까? 윤석열 정부는 약자 주거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 특혜 정부다.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고 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망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사들 그렇게 부실한데 28조 지원할 정부라면은 왜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못합니까? 정부가 혈세 낭비라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퍼주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어떡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그 청년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실 건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은 민생에 대한 거부권 행사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주거 기본권, 이 헌법 정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부권이 계속 쌓여가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심법으로 알고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들어간 거죠. 저는 이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습백 공동체까지 나가고 있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특권 동맹이 지금 세습되고 있는 겁니다. 48년 8월 15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것은 뉴라이트밖에 없어요. 대법원 전 후보자가 지금 뉴라이트 커밍아웃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걸? 고등학교 때 도대체 이 교과서 어느 대목에 건국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건국이라면 한마디도 없어요. 정부 수립이죠. 일제의 불법 지배를 부정하고 조국의 광복을 부정하고 48년도 북한 건국을 인정하는 아주 위험한 사관이에요. 대한민국의 사법부 수장이 보수 진보를 넘어서 켜켜이 쌓여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힐 수는 없어요. 대통령 실에서 또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 앞에 해명을 해야 됩니다.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무슨 돈으로 어떤 명품을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라고요.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아직도 법위에 군림하는 신성가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를 묻는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엄중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